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는 의자 박혜진입니다. 맹명관입니다. 평생 알만 낳다가 털 뽑혀서 먹히고 그렇게 살다 죽고 싶어요? 지금 연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 팔자인데.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양계장 울타리가 있다는 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막 연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치킨런이라고 영화 치킨런. 보셨어요? 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래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닭들처럼 우리를 사람을 꼭 닭에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도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나. 네.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렇죠. 자기가 네. 규정을 하면 그게 옳고 그러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 믿음이 결국 태도나 행동을 결정하고 또 인생을 또 결정하게 된대요. 이것이 심리학에서 자기 규정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게 되고 그렇죠. 그렇다 보면 곧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운명 같은 것도 네. 긍정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겠죠. 예,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마음의 울타리를 걷어내야 되겠죠. 네, 예, 자신의 믿음만큼 가능성이 높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집안 가정 경제 누가 맡아서 하세요? 우리 각자 했어요. 각자 하셨어요? 예, 예. 지금도? 제가 버는 게 많기 때문에 각자 했는데. 주기 싫어서? 그렇죠. 네. 지금은 네. 이제 뭐 저희 집사람이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네. 가정에서는 주부들이 많이 가정 경제를 담당하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네, 네. 이제 월급 받으면 작게는 한 달 계획 세우고 그렇지. 또 길게는 한 해 계획을 세우곤 네, 하는데 네. 사실 제 생각에도 부부가 둘이 같이 이제 앞으로 필요한 것들 그런 거 서로 의논하면서 가정 경제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좋죠. 같아요. 예. 네, 네. 근데 요즘 맞벌이 부부들은요 각자 한답니다. 근데 함께 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 제가 더 많이 쓰지 저희 집사님이 더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네. 오늘 나오신 분이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네. 자,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의 김남순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바로 그 도둑 때문에 우리 가정 경제가 힘들고 퍽퍽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 남는 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보십시오. 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가정의 가정 경제에 미래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한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 김남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돈 많았으면 좋겠죠? 네. 근데 돈 많으세요? 돈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머리 아프죠? 네. 걱정 많으시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한 3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돈 걱정 없는 그러한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갑 다 있으시죠? 네. 만일 여러분의 지갑에 누군가 와서 매일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가져간다면 어떨까요? 너무 속상하겠죠? 근데 그런 도둑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도둑 때문에 우리 가정 경제가 힘들고 퍽퍽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도둑은 뭘까요? 바로 물가라는 도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경제 시간에 이런 걸 배웠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좀 어려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주부님들이 이렇게 장을 보러 갔다 나오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돈 가치가 없네. 그렇죠? 바로 그게 바로 경제학적인 표현인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구매력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즉 옛날에 1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게 한 10년 전에 살 수 있는 게 지금은 못 사거나 아니면 20만 원을 들고 가야 살 수 있는 바로 이게 물가의 효과거든요. 제가
우리가 모든 국민이 좋아하는 짜장면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975년에 대한민국 전국 짜장면 평균 가격은 140원이었답니다. 그런데 35년 만에 2010년이 됐을 때 짜장면 가격은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몇 배가 오른 거죠? 예, 화면에 보이시죠? 예, 무려 28배가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오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왜? 지난 일이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5년 후인 2045년의 짜장면 가격은 얼마 정도 될까요? 계산하기 어렵겠죠? 그냥 우리가 복잡하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난 35년에 28배가 올랐으니까 28배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거 갖고 자꾸 묻고 따지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자, 그러면 4,000원짜리 짜장면이 28배가 오르면 35년 후에 2045년에 얼마일까요? 예. 11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1975년에 살았던 분들은 짜장면 가격이 4,000원 될 거라고 꿈도 안 꿨습니다. 그때 버스 값이 아마 10원, 20원 했을 겁니다. 지금 얼마죠? 1,250원 뭐 이 정도 합니다. 몇 배가 오른 거죠? 60배 오른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물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또는 저축, 뭐 예금 또는 월급 이런 것들이 물가만큼 오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산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는 첫 번째 원인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에 와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도둑이 저금리입니다. 여러분, IMF 전에 우리나라 금리는 15%, 17%, 18%였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금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오더니 지금은 몇 프로? 1.5%, 6%입니다. 제가 이걸 아주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전에 15%란 뜻은 은행에다 1억을 맡기면 매월 이자를 125만 원을 줬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때 모 은행에 지점장을 했는데 은퇴한 분이 2억을 들고 와서 이자로 생활을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매월 얼마를 드렸을까요? 2억이면 산수가 잘 안 되시나요? 예, 1억이면 125만 원, 2억이면 250만 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250만 원을 받고 노부부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충분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졌습니다. 또 뭐가? 요즘엔 그분들이 얼마를 받으실까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예, 궁금하면 500원. 자, 요즘에 은행에 1억을 맡기면 이자를 13만 원 줍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은 요즘에 2억에 대해서 얼마를 받고 계실까요? 26만 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저금리입니다. 아니, 마이너스금입니다. 물가보다도 낮은 금리. 그 얘기 뭐냐 하면 그만큼 내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가정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도둑입니다. 자, 세 번째 도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령화 저출산.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사실은 약간 좀 식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앞으로 지하철을 타면 경로석이 바뀐답니다. 오른쪽이 경로석, 왼쪽이 일반석. 이게 바로 고령화 저출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즐겁게 웃으셨는데 잠시 후 제 얘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비통해지실 겁니다. 자, 고령화 저출산이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잠깐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 고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공적 연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연금, 공적 연금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꼽아볼까요? 첫째, 국민연금. 두 번째, 갑자기 이렇게 또 과묵해지시네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면 웬만하면 이 4개 중에 한 가지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가지 공적연금 중에 재정이, 고간이 빈 게 2개나 있답니다. 예, 어딘지는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안 주나요? 줍니다. 정부가 약속한 거니까.
그럼 무슨 돈에서 줬을까요? 정부 재정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제가 얼마나 나갔을까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2012년에 이 연금이 적자된 고갈된 두 개의 공적연금에 대한 지원 금액이 3조 4천억.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2012년에 적자가 돼서 한 5조 4천억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합의 8조 8천억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를 얘기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 보면서 저는 지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조를 얘기할 때 놀라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랍니다. 첫째, 집에 조가 있을 때. 두 번째, 조가 뭔지 잘 모를 때. 사실은 조라는 돈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8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통계는 이렇게 고령화 저출산이 심해지면 2030년 정도 되면 이 비용만, 이 세 가지의 지원금만 무려 58조.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올까요? 정부의 재정은 세금에서. 세금은 누가 낼까요? 국민들이 부담합니다. 직접세, 간접세가 증가되면 결국 우리 가정의 실질 소득이 줄어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즉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돈을 가져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 경제, 금융 이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뉴스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오래 사는 100세 시대의 가정경제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규모 있고 지혜롭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 게 첫 번째인데 지출 관리의 중요한 것은 너무 보여지는 거에 중요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보여지는 거에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차, 왜 이렇게 큰 차들을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옷, 액세서리, 구두. 여러분, 여러분의 댁에 신발장이 다 있으시죠? 신발장에 혹시 신발 들어갈 틈이 있나요? 근데도 또 삽니다. 왜? 보여지기 위해서. 혹시 옷장은 닫히시나요? 안 닫힙니다. 왜? 보여지기 위해서 계속 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리고 무계획적 지출이 가정 경제를 망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산 결산을 해야 되고 가계부를 쓰셔야 되고요. 특히 이 무절제한 소비가 습관이 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비가 습관이 안 되는 것이 중요한데 글을 내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어떤 그 금액을 정하세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상의 물건을 살 때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인지 욕구인지.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요냐? 욕구냐? 여러분, 그 많은 신발, 그 많은 옷이 대부분은 맞습니다. 우리는 욕구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 물건을 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회의를 해서 앞으로 필요인지 욕구인지를 꼭 구분해서 우리가 지출을 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통장 관리만 잘해도 여러분들 돈이 모여집니다. 우리는 월급 통장에서 모든 게 다 결제가 되죠. 그렇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통장을 더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쪽 왼쪽 편에 고정지출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항목이 있죠. 그거를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이체를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돈이 있겠죠. 그 돈으로 뭘 해야 될까요? 생활비를 하거나 용돈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 통장이 아닌 또 하나의 통장을 만들어서 생활비 통장 또는 소비 통장. 부부 같은 경우는 나눠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로 쓰면 경쟁적으로 써서 금방 돈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용, 부인용.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그 남은 돈은 비상자금 통장으로 관리를. 이렇게 통장 관리만 잘해도 적어도 20만 원 이상의 돈이 굳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저축 관리인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많은 경제를 가정 경제를 살펴보면 또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뭐부터 하나요? 지출부터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학원비, 뭐 카드값,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는 돈으로 저축하려 그러니까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예, 그래서 저축이 안 되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프로 제목이 뭐죠? 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 지출 후 저축이 아니라 선 저축 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저축을 하려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 우리 아이들 학자금, 내 노후 자금, 자동차 구입 자금, 여행 자금,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목표별로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저는 꿈 통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거 다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아까 그 고정지출 통장으로 돈을 딱 보내서 하고 돈이 남죠? 그 남는 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보십시오.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축을 얼마 해야 되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기본을 알려드립니다. 자, 외벌이 30% 이상 저축해야 됩니다. 맞벌이 50%, 두 분 중에 한 분의 월급은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미혼 70% 저축을 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돈 걱정 없는 행복한 가정 경제를 만들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가정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죠. 남 따라하는 생각이 지금 한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재테크가 아닌 가정경제 관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차이가 뭐냐? 간단합니다. 아까 재테크가 뭐라 그랬죠? 우사인 볼트, 무조건 달리기.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게 무조건 달리기라면 가정경제 관리는 정하고 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하고 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겠죠? 3년 후에 결혼하면 결혼자금, 10년 후에 집을 장만하고 싶어요. 내 집 마련. 그 다음에 15년 후에 우리 아이 대학 등록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25년 후에 내가 은퇴하면 노후자금. 이러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돈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돈이 준비되도록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개념인 가정경제 관리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모두 돈 걱정 없는 행복한 가정경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답이 된 것 같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모두 행복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놀란 게 네. 이상하게 방청석들이 돈 얘기만 나면 관심이 높아져요. 눈이 초롱초롱했죠? 네. 네. 예, 아주. 학생들인데도 사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네, 학자금 대출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더 힘듭니다. 예. 원래는 옛날에는 사회에 출발하면 이제 월급 받고 저축부터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랬어요. 요즘은 빚부터 집니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학생의 놀라지 마십시오. 70%가 빚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이제 빚부터 안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힘든 거죠, 이제. 네. 그 응답하라 1988 혹시 보셨어요? 예. 거기 채택 구단인가? 네. 그 바둑 기사 나오잖아요. 네. 네. 그 5천만 원을 상금을 받았어요. 예. 그랬더니 주위에서 야, 그 아파트 사라 그러는. 예. 그 땅 사람 뭐 이러거든요. 그때 가격이 아마 5천만 원이었나 봐요. 지금 한 26년 정도 되는데 예.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관련이 돼 있나 봐요. 그렇죠. 우리 가정경제에 돈을 뺏어가는 게 결국 물가인데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 7, 80년대만 해도 네네. 우리가 고도 성장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자산이 증가하는 그렇죠. 상승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그 응답하라 1988처럼 돈이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었죠. 그때 그 혜택을 많이 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뭐 금리가
뭐 보통 15%에서 20% 사이를 네.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 그 얘기는 돈이 한 4년에 한 번씩 2배로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복리에 의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이제 그 부동산이나 또는 일반 금융 상품 어떤 걸 이용하더라도 사실은 돈이 돈을 낳는 그런 자산 증식 시기였었죠. 그 응답하라 1988 또 한마디 네. 제가 해야 되는데 그 성동일가가 마지막 헤어지면서 이사 간 데가 판교예요. 예. 그랬죠. 근데 그 운전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사지으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 판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동일가가 굉장히 돈을 벌었지 않았는가 판교에. 그러면 서민들이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그런 부동산이었을 거라고요. 예. 지금 이제 아껴서 잘 산다란 이거는 별로 이렇게 믿음이 안 가는 것처럼 우리가 들리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지금도 뭐 돈이 좀 여유 자금이 있으면 뭐 그 저는 부동산, 네. 토지나 네.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도 네. 단 한 3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덕일 씨의 가족이 네, 네, 네. 판교로 이사 갔을 때가 아마 그 80년대, 90년대 초 90년대. 그렇죠. 네, 90년대. 이제 그때 아마 이제 그 정부가 5대 신도시 그래서 분당 지역 뭐 네, 이렇게 네, 네. 개발 계획이 개발인데 있었을 때. 판교는 그때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을까요? 거의 25년 25, 이렇게 20, 흘렀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아마 성동일 씨는 25년 후에 돈이 불어났을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집값이 땅값이 오를 수도 네, 있었겠고요. 네, 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마치 우리는 로또 복권을 사는 것처럼 네. 뭔가 이렇게 한 방에 이런 것들 기대하는 게 아직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소극적 투자자 이제 네. 보통 대부분 그렇죠. 우리 안정적으로 원금 보장되는 한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불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뭐 예금 적금 같은 경우는 금리 너무 낮잖아요. 초저금리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로 불릴 수 있나? 이거 그냥 관리 차원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축을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저축이라는 것은 이제 통칭을 한 거고요. 돈을 모으는 전체를 저축이라고 얘기했고 네. 크게 돈을 모으고 불리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그 상품을 이용하는 저축. 네. 그다음에 이건 원금이 보장되지만 이자가 굉장히 낮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좀 공격적으로 원금은 보장되지 않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소위 투자형 상품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 그러면 정답은 골고루 섞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골고루 섞는다는 게 바로 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표를 세우면 기간이 나오고 그 기간에 따라서 저희 자산 관리는 사실은 굉장히 긴 관리거든요. 네. 인생의 관리니까.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가 3년 이내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있다가 차를 사겠다. 네. 뭐 우리 부모님 뭐 8순, 7순 잔치 준비를 도와주겠다. 계획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예.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원금이 줄어들면 꿈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금리가 좀 낮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하지만 3년이 넘어가는 이런 긴 기간들은 그 은행의 이런 적금이 안정적인 상품을 이용하면 돈이 불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산이 줄어드는 이제 효과가 생기니까 네. 그럴 때는 투자형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이제 답이다. 네. 자, 오늘 정말 이 돈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어떤 변화의 동기를 부여해 주신 우리 김남순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부들이 사실 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무시하자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그럴 수 없는 게 돈이잖아요. 그렇다 또 너무 집착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 감정 상하게 되면 정말 큰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원인이 바로 돈인데 본인 얘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답은 없겠지만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지혜롭게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